아니 가볍게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난 이제 스탠스를 바꿨으니까 가볍게? 가볍게. 정말 까도 이로운 클래스는 단순 오락이 아닌 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입니다. 7회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광수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광수님은 우선 사랑의 메신저 노릇을 톡톡히 했다. 광수님의 강압적이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데이트를 했어요. 영수님은 워낙 자신을 낮추면서 대화를 해나가잖아요. 이런 광수님의 태도가 오히려 영수님에게는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광수님이 산책도 다녀오고 많은 고민을 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갈림길에서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고민의 시간 동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긴 고민 끝에 할 수 있다면 지금 하자 라면서 바로 또 실행에 옮겨요. 옥수님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른 아침부터 또 불러내고, 근데 옥수님이 바쁘다고 말해달라, 바로 딱 피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광수님의 아집 5기가 또 발동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얘기했으면 뭐 부부싸움, 뭐 그리고 이혼 이런 상황극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데이트 신청해서 옥수님께 세 번째로 광수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광수님 표정이 이건 뭐 프로포즈 각인 거예요. 혼자 눈에서 레이저가 팍 나가고 진지하게. 옥수님이 세 번째 듣는 말이었잖아요. 표정이 순간 그래도 당황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광수님이 첫 번째로 가서 저 표정으로 네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으면 옥수님이 그 자리에서 울 수도 있었겠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광수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나의 사랑과 옥수님의 그런 감정들이 예뻤다는 에필로그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 하나하나가 담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음표다, 느낌표다, 따옴표다. 이제는 에필로그까지. 저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담백한 대화 뒤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것도 분위기에 맞게 잘 써야 되는 건데, 뭐 광수님은 담백은 없고 대화가 다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걸 누가 버텨내냐고. 1대3 데이트에서도 광수님이 제가 올 줄은 몰랐던 거냐. 올 줄은 몰랐겠지. 몇 번을 말했으니까. 그런데 아마 옥수님도 뒷골이 서늘했을 거예요. 쎄한 느낌 있잖아요.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하는 건데, 광수님 또 이 와중에 자기가 짜놓은 역할극이 있다면서 옥수님을 또 쥐어짜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광수님은 지금 옥수님이랑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부부싸움 상황인 거지. 그리고 이혼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그대로 역할극을 만들어 온 거예요. 기가 차지. 옆에서 영철님이 뭐래요? 야, 신선하다. 새롭다. 이게 뭐겠어요. 저런 역할극이 신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참 광수 너도 대단하다. 이런 분은 또 처음이네. 이거거든요. 부부싸움이 있을 법한 이혼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옥수님이 말하는지 듣고 싶었다 하는데요. 그냥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뒤끝 장렬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옥수님 두 번째 팩폭이 나와요.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두 번째 팩폭까지 맞고도 광수님은 바로 1대1 데이트 시작하자마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술 취한 연기 들어가잖아요. 아, 취한다. 광수님은 술을 굳이 안 마셔도 될 뿐이에요. 보통 술 마시고 만취 때 하는 행동들을 맨정신으로도 잘 해내시잖아요. 역할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술 마시고 취한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가 부부로서 1년 남짓됐는데 옥순이는 표현한다고 했는데 나 광수는 물음표를 띄웠네. 여기서 옥수님 세 번째 팩폭이 나와요. 그런데 광수는 다른 분들한테 옥순과 정리됐다고 하던데, 그걸 아는 상태에서 옥순이 어떻게 이런 광수를 봐야 될까? 지금 뭘 하자는 거지? 옥수님은 지금 한계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모진 말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애둘러 거절의 표시를 해왔던 건데, 스스로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모진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복받쳤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광수님은 처음에 만나서 얘기했던 때를 나는 생각했었다. 옥순이의 느낌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니 제발 하지 말라고. 그 노력하지 말라고요. 느낌표를 받아들였으면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멀리 거리를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노력 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옥수님은 자신의 감정에만 푹 빠져서 비련의 남자 주인공 놀이를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상대방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광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옥수님이 팩폭을 연타로 날리는데, 이게 사실 광수님이 지금 다 피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 폭행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때리는 사람이 오히려 지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뭔가 자기만의 방식을 이렇게 푸시하는 걸 좋아하는 거냐. 이 정도 했으면 미안했어. 그만 가볼게. 이런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 광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식으로 오해해서 곡해처럼 되돌아간 거다. 광수님 참 말도 어렵게 해요. 그냥 오해했다. 그래서 그랬던 거다. 이러면 되는데 오해해서 곡해처럼 되돌아간다. 오해, 곡해, 되돌아간다. 다 필요 없는 군더더기 표현이거든요. 아니 책도 술술 잘 읽히고 쉬운 말로 돼 있어야 좋은 책이라고 하잖아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어렵게는 말을 안 할 거예요. 포장을 까도 계속 또 그 안에 다른 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없고 웬 이상한 게 들어있어. 이거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영자님 불러내서 질문할 때도 앞뒤 다 자르고 영자님은 어느 정도 가벼움까지 용인되는지 어느 정도 가벼움까지 용인되다니 그것도 갑자기 앞뒤 맥락도 없이 난해한 거예요. 그냥 가벼운 남자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런 말투를 쓰고는 광수님은 또 스스로 얼마나 흡족해 하겠어요. 아, 역시 난 언어의 마술사야. 다시 돌아와서 옥수님이 다 쏟아내고 있어요. 내 입장은 생각해봤냐? 혹시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다. 옥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힘든 거냐면요. 남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논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를 해요. 반대로 여자는 합의하고 또 상의하는 용도로 대화를 하고요. 그래서 남자는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하고 여자는 사적이고 간접적인 대화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런 직접적인 대화를 옥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엔 우리 옥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봐야 그제서야 끝이 나고 자리를 떠나시잖아요. 인터뷰에서도 옥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상황극을 하자는데 왜 상대방 동의를 구할 생각을 안 하냐. 정리됐다고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불러달라고까지 했으면서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광수님 인터뷰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조금 시리어스하게 말고 가볍게 할 걸 그랬나 싶다. 아니 가볍게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또 광수님 화법이 나오는데요. 옥수님 마음은 이미 난도질을 당했다. 내가 칼질을 너무 많이 했다. 아니 그냥 난도질, 칼질 이런 표현 말고 그냥 담백하게 옥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수님도 미안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얘기하는 광수님이 좀 안쓰럽긴 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려는 찰나에 또 고개를 들면서 아 그냥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건 제작진에게 말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작진이 자꾸 광수님한테 사과를 강요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광수님이 저런 말씀을 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냐는 제작진 질문에 얼굴 맞대고 사과하고 싶다. 이건 뭐 무섭지 않아요? 난도질이다, 칼질이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어떻게 제발 좀 그만하라는데 또 얼굴 맞대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광수님의 언행과 행동에 상처를 받은 옥수님한테 이어서 영수님이 오셨어요. 광수님의 행동이 영수님의 행동과 대비되면서 옥수님께 더 좋은 방향으로 각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수님은요. 광수님은 또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영자님을 불러냈어요. 영자님이 뭘 느꼈냐 물으니까 너무 무겁게가 아니라 가볍게 해야겠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영자님이 한 방 날리는데요. 선이라는 게 있다. 적당히 좀 해라. 할 말은 하는 우리 영자님이에요. 직접적으로 시원하게 팩폭을 날려주셨어요. 광수님 또 그 팩폭을 맞고도 영자님은 어느 정도 가벼움까지 용인이 되나요? 무슨 갑자기 또 가벼움이고 또 용인이야. 전 지금 광수님이 용인이 안 돼요. 괜한 걸 또 물어봐서 결국 또 영자님한테 팩폭을 당하고 말아요. 타인에 대한 입장도 고려를 해달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광수님 또 거기서 안에서 혹시 옥수님이랑 무슨 얘기했나요? 그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남자 숙소 들어가면서 영철님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졌냐고 물으니까 광수님이 뭐래요? 난 이제 스탠스를 바꿨으니까 가볍게? 가볍게.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분이세요. 마침 레이디 가가 노래가 나오는데 아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광수님이 또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1등으로 달리고 있고 슈퍼 데이트권을 따내려고. 참 열심히 하신다. 이쯤 되니까 영철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져요. 잘했어요 광수님.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선가 방송을 보고 계실 광수님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고 또 깨달아서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스스로의 행동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고착화됐는지 살펴보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잘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들도 그들만의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상황들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해 보기도 하고요. 이해심이 커질수록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존심과 오기로 버티지 않아도
자존감과 자기 사랑으로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물물은 언제나 18도로 일정해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날씨가 덥다면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결국 지금 상황은 달라질 수 없고 그걸 바라보는 광수님의 관점에 따라서 더 힘들어질 수도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바로 뒤에 노래 나올 때 제 얼굴을요 꾹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